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로 3부 함께 하실 텐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또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2발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S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대형 방사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대형 방사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포라고 하지만 그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발의 로켓을 묶어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쏘는 걸 방사포.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다련장 로켓이라고 하는데. 그럼 추진체가 로켓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켓 추진체를 가지고 탄도 비행을 하는 것을 또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그 사거리가 적게 날아가는 것을 짧게 날아가는 것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한 것하고 북한은 자기들은 방사포라고 한 것하고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다만 이것을 4발을 엮어서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다. 라는 그런 무기체계임을 우리는 탄도만 보고는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 거고 북한은 그걸 우리는 한 발짜리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네 발을 연발로 쏠 수 있는 그 무기를 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똑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동해상으로 2발이 발사가 됐는데 이게 목표 지점이 이제 탄도의 거리를 계산을 해 보니까 충북 청주, 오산 또 군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사거리 395km 그리고 337km 이렇게 2발을 쐈는데 그 2발을 쐈다라는 걸 보자마자 이제 요즘 이렇게 인터넷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에서 거리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 발사 지점에서부터 제가 거리 측정을 딱 꺼보니까 정확하게 군산기지 활주로 군산기지는 바로 주한미군의 18 전투비행단에 있는 그 F-16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비행기지이고 그리고 또 이번 그 B-1B 폭격기가 한반도 전개를 어제 했을 때 그때 호위를 했던 부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337km는 그 해당 발사 지점에서부터 정확하게 충북 청주에 있는 우리 한국 공군의 제17 전투비행단의 활주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여기는 또 F-35를 운용하니까 어제 B-1B와 같이 작전을 했던 F-35 그리고 미군의 F-16을 노려서 우리는 이들을 응징했다. 이런 그 도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 계산 하에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정확하게 다 그 거리가 맞았군요. 네. 정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늘 발표하기로는 이 600mm급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미 우리 한국군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요. 600mm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400mm 대구경 방사포 이 2개의 방사포는 전술핵 탑재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도 이 전술핵 공격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발사한 이 그 방사포 즉 탄도미사일 사격은 핵무기를 탑재해서 우리 한국의 공군기지를 공격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4발들이 한 묶음이니까 오늘은 사실은 한 발 쐈지만 실제로는 4발을 쏘는 거다. 그리고 이 오늘 발사한 이 부대 외에도 다른 방사포 부대들도 각각 자기 부대 내에서 실제 사격을 하지 않는 시뮬레이션 비사격 훈련을 했다.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사격 훈련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공군기지, 주한미군기지, 우리 한국 공군기지들이 북한으로부터 전술핵이 탑재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씩을 예. 공격받는 이런 어떤 그 가상의 상황이었고, 북한은 그런 가상훈련은 그리고 실거리 사격 훈련까지 실제 사격 훈련까지 아울러 병행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실제로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자, 뭐 참 그 한가하게 들을 내용들은 아닌데 말이죠. 예, 토요일 날에는 화성 15형을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성 15형과 관련해서는 이거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발사한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통상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 고도가 한 1200km에서 2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5768km나 올라갔다라고 북한은 발표를 했고, 그런 거로 보면 어떤 그 엔진의 출력 뭐 이런 것들은 12,000에서 15,000km 정도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예. 다만 다시 낙탄을 할 때 그 동해상으로 그 일본 이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일본에서 촬영한 이 동영상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로 쪼개지면서 불에 타는 걸 봤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그 탄도의 외피가 그 고열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능력은 아직은 완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뭐 그러한 평가들이 있으니까 오늘 김여정이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대륙 그 재진입 기술도 가지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너희들 니들 막을 준비나 잘해라. 뭐 이런 그런 걱정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그 동영상에서 공개된 조금 실패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들로서는 조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예. 왜 괴물 ICBM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게 있죠? 화성 17형. 네. 이 화성 17형을 쏘지 않고 화성 15형을 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2월 8일 열병식 때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대를 무려 12개나 보여줬거든요. 예. 그 말은 이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이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도 화성 17형은 15형하고 달리 다탄도 미사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탄두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미사일이에요. 예. 그리고 화성 15형은 탄두가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탄두 미사일을 12대나 보여주면서 완전히 대량 실전 배치를 한 그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예. 그리고 또 고체일로 ICBM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신형 미사일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추가의 미사일 도발을 하면 화성 17형이나 아니면 고체일로 ICBM을 통한 어떤 그 사격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화성 15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화성 17형의 실전 배치는 좀 멀었다. 예. 그리고 ICBM, 고체일로 ICBM도 아직은 발사할 단계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뭔가 예. 열병식 이후에 뭔가 보여주기는 보여주고, 또 한미가 프리덤 실드라는 한미연합 강력한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심은 보여줘야 되겠는데, 예, 예. 그 정도의 무기체계 자신감은 없었다라고 조금 낮추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뭐 그 실전 배치할 정도로 완성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북한이 토요일 오전에 화성 15형 발사 명령서를 하달했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네. 군이 탐지한 발사 시간은 오후 5시 55분입니다. 5시 22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 간격이 9시간 넘게 나타났는데요. 네. 북한에서 주장하는 기습 발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쏘고 나서 사실은 미국 반응이 예. 좀 미직적은 시큰둥했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 미국은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을 다 사전에 탐지를 하고 동해상에 하워드 로렌전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전문 추적함을 배치를 해놨었고, 네. 또 이 동해 상공에
RC-135S라고 하는 코브라볼이라고 하는 탄도탄 전문 추적 정찰기를 상공에 띄워놓고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네.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나서 무려 9시간 22분 만에 사격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화성 15형은 기습 발사 능력이 없다. 왜냐, 워낙 큰 덩치에다가 액체 연료 로켓이기 때문에 네. 거기 액체 연료를 집어넣고 산화제를 집어넣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1000km도 날아가지 않는 소형 탄도미사일에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데 4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정도로 10,000km를 넘게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의 액체 연료와 산화제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집어넣어야 되겠는가. 그걸 미국은 이미 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화성 17형처럼 다 탄두로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탄두가 하나로 날아오는 걸 미국은 이거는 뭐 여객할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미국이 조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액체 연료 주입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우리 그 나로라든지 네. 누리호라든지 우리 로켓 쏠 때도 몇 시간 동안 그 연료 주입하는 걸 우리가 생방송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더 오랫동안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비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연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뭐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맞대응을 시사를 했어요. 태평양을 앞으로 사격장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위협을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 도발을 하겠다라는 예고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여정이 한 말 중에 예. 건건 사사, 우리로 지금 뭐 사사건건이란 예, 말이 예.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그들의 도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든 면에 대해서 다시 되받아서 도발을 해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게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실거리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 안 됐다. 그러니까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다. 아직은 미국이 급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해준다. 그 말은 실거리 사격하겠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미국을 뭐 협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실거리 사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각도를 조금 낮춰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주로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예. 최대 사거리보다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000km 날려보내려면 한 2,000km 고도로 쏘아보내고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열도를 넘어서서 태평양에 탄착을 시켰는데 한 2,000km에서 1,500에서 2,000km 고도로 날려보내겠다. 예. 이제 뭐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예. 이제 그걸 그동안 북한이 잘 하지 못했던 게 혹시나 날아가다가 그 뭐 기계적인 오작동이 발생해서 일본 본토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낮게 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탄 요격 자산 중에서 SM3 같은 경우에는 1,500km 고도까지 올라가서 요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격을 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실거리 사격, 일본 열도를 넘어서는 실거리 사격, 그러니까 한 1,500km 고도로 날려보내는 이거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북한의 공식 행사장에서 사진이 찍혀 있는데 모퉁이에 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위상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여정의 위상이 그 북한 내에서의 위상이 대단히 높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석단에서의 서열이라든지 네.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때 김여정이 서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랭킹으로 따진다면 한 30위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좀 보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남 비난의 선봉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인지도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왔었고, 예.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과 그냥 뭐 바로 직접 대화를 하는 정도의 위상을 보여줬었고 하기 때문에 김여정이 뭔가 말을 하면 최소한 한국에서는 좀 더 언론을 더 많이 장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도 차원에서 김여정이 대남 대미 비방의 선봉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 보도 면에서 김여정이 등장을 해야
한국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김여정의 지위가 지금처럼 글쎄요 사진의 한 모퉁이에서 찍힐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어떤 뭐 변화가 관측된 것이 있습니까? 뭐 관측이라기보다는 요즘 갑자기 그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 예. 그 김주애가 급부상하고 있고 김주애가 급부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보다 김주애가 먼저 언급이 되는 등 좀 이상한 그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백두 혈통 중에서 선두주자를 김주애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똑같은 백두 혈통인데 학렬이 우리로 치면 학렬이 더 높은 김여정이 김주애보다 더 높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위치 조정을 좀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